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모시고 이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원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주찬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찬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최근 연방정부의 구호법원과 캘리포니아 의회가 연장하는 2021년도 유급 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여러 행정명령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서서히 고객이 돌아오고 또 기업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재고용 시 적용되는 SB 93 Right to Recall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 Right to Recall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업 또는 환대업은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네.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이 급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경기가 노멀로 돌아서려 하고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정리해고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한 유연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해고된 직원을 재고용할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해고된 직원을 다시 부르는 순서 결정, 해당 직원의 예전 성과를 기반으로 재고용까지 거부도 가능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가 Right to Recall이라는 법을 채택하여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정리해고된 직원 중 재고용을 하기 위해 어떤 직원을 먼저 부를지 또는 해고를 한 전 직원을 다시 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의 고용주의 재량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대신 근로자들에게 연공 순서대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연공이 높은 직원이 이제 직장으로 먼저 고용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주도했지만 결국은 칼스베드, 오클랜드, 파사디나, 세크라멘토를 포함한 골든 스테이트의 다른 도시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잠깐 뒷 배경을 보게 되면 2020년 여름 캘리포니아의 입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특정 산업에 대한 Right of Recall을 적용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 AB 3216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2020년에.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작년 AB 3216 법안은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SB 93의 형태로 다시 떠올랐으며 현재는 법으로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업은 이제 SB 93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되겠는데요.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호텔, 아니면 개인 클럽, 이벤트 센터, 공항 환대 운영 및 공항 서비스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이 되고 또한 사무실이나 소매 기타 상업용 건물에 제공되는 청소, janitorial service가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나 관리, building maintenance나 management 하는 회사, 보안 서비스, security service 하는 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법은 해당 비즈니스에 정리된 해고된 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요. 해고된 직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12개월 동안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으로 가장 최근에 COVID-19 팬데믹 관련 사유로 해고된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법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해 자격이 있는 해고된 직원에게 먼저 그 직위를 포지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해고된 직원의 정의는 해당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가장 최근에 해고된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를 가졌으면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채용되었던 모든 직원은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들의 연공 순서에 따라 근무했던 기간이 긴 직원을 우선적으로 포지션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포지션에 대한 재고용 제한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조건부 고용 제한이 1명 이상의 해고된 직원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이 직위를 얻는 최종 결정은 다시 연공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SB 93에 따라서 해고된 직원에게 재고용 시 우선권을 제공해야 될 의무는 사업 구조 및 운영의 다양한 유형의 변화에도 적용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자면 해당 사업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COVID-19로 인해 직원을 해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비즈니스가 호텔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겠습니다. 새 비즈니스를 소유한 이 바이어 또한 이전 소유자의 직원을 리콜할 의무가 계속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안에서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보복 방지 조항과 기록 보관 요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콜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이 되어야 되겠고요. 표면적으로 이 본 법안에 따라서 민사소송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은 가주노동청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겠고요.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복직, 백페이, 베네피트 그리고 금지 명령 구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사처벌로 회사가 해고된 직원의 권리를 침해 시 권리가 침해된 각 직원에 대해 $100, 그 다음에 직원의 권리가 침해된 날마다 직원당 추가로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에서 이 리콜 조례를 채택을 했고요. SB 93은 이러한 법률을 선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은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이 직원에게 더 큰 권리 또는 추가 집행 조항을 만드는 자체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에서는 Right to Recall 법에 Right to Cure라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직원은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와 주장된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실 진술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위반 혐의를 시정할 수 있겠고요. 이 right to cure가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많은 사업주들은 근로자와 긴 법원에서 싸움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러한 cure 조항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 조례의 right to cure 조항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right to cure 조항은 SB 93의 일부는 아닙니다만은 개인 시티의 right to recall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right to recall 법은 즉시 발효가 되었고요. 해당 고용주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 옵션을 확인해야 됩니다. 본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근로자 조직과 권한 부여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행정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26일 근로자 조직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쉽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Rights to Organize Act를 승인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모두에서 노조 권한을 강화하고 감소하는 노조 가입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발판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가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전권, full authority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연방 정부가 노조 조직과 단체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지 아래 행정명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마리 월시 노동부 장관이 이끄는 Task Force on Worker Organizing and Empowerment라는 태스크포스를 창설을 했고요. 그들의 임무는 직원들이 고용주와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또 다른 업무는 적대적인 노동법과 소외된 근로자들, 여성 및 유생 인종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들이 있는 지역이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렵거나 변화하는 사업에서 근로자들의 파워를 강하게 높이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스크포스는 180일 이내에 권장사항을 작성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권장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수반되는 팩트시트에서 노조 회원의 감소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정체된 실질 임금, 미국 중산층 감소, 민주주의의 약화, 여성과 유색 인종 근로자의 임금 격차 문제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권고로 어떤 노동법 변경이 실현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노조를 더 강력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